예전에는 이제 중국이 철도 짓고 도로 짓고 하면서 막 부양을 엄청 했었는데 네. 지금 금액들은 소비에 좀 더 특화되고 대중 소비나 네. 부동산 쪽 살리기에 좀 더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요. 일단 시작은 소비나 민생 쪽에 좀 맞춰진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좀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중국이 그 보조금이나 쿠폰 이런 걸 좀 꺼렸던 이유가 네. 어차피 주면 다 저금한다. 별로 영향이 없다. 그리고 네. 미국식으로 우린 안 한다 이런 거였는데 좀 내려놓은 거죠. 지출 내용은 대중 소비.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저희 전자상 거래나 네. 기본적인 필수 소비재, 뭐 음식료, 화장품, 혹은 핸드셋 뭐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수혜 쪽에 좀 가깝지 않나라고 재정을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한참 또 막 난리 나는 것 같더니 또 중국 시장이 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감 잡는 데는 특히 중국은 이분이죠.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님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중국 이야기를 가장 제가 볼 때는 감정 섞이지 않고 담백하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떤 경우는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편향돼 보일 수 있어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네. 그런 호호가 없이 그냥 네. 아주 담백하게 팩트 위주로 설명해 주신 우리 김경환 위원님과 함께 지금 중국이 한 지난 주 초까지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지금까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인가?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네. 꼬라박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뭔 일입니까 이게? 일단은 뭐 8월에 이제 홍콩으로 시작을 해서 9월 하순에 아시는 네. 대로 이제 부양책 얘기 하순에 나오면서 예. 본토 증시로 개인들 막 수급이 번지면서 예. 도깨비 같이 그 뭐 폭등에 좀 가깝다고 하는 단기 흐름을 보였고요. 네. 국경연휴 연휴 끝나고 저희가 조금 차분해질 수도 있고 뭐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일부 차익 실현도 있고 이럴 수는 있는데 또 다시 이제 10월 들어서는 뭐 트럼프 관련 이제 당선 리스크도 중국 입장에선 커지고 네. 이제 그 8월부터 좋아졌던 역순이 이제 홍콩부터 좋아지고 위안화가 강세고 그게 본토로 가고 했던 것들인데 네. 거꾸로 말하면 이제 최근에 위안화가 다시 약세로 좀 전환이 되고 예. 트럼프 당선 리스크나 또 대외 이제 변수들에 따라서 또 다시 이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주도 결국에는 낙폭이 좀 커지면서 어제도 또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혹시나 했는데 이제 역시나로 국내에서 보실 수 있는 거고 네. 특히 이번에 오르면서 국내 시장에 오히려 허무함을 줄 정도로 국내 관련주는 별로 영향이 없는 상태로 이제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급에 의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평가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뭐 시황은 잘 못 맞추니까 이제 근간에는 중국이 뭔가 리플레이션 스위치를 켜고 네. 이제는 좀 디플레이션을 좀 벗어나려는 재정 정책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10월 12일에 이제 재정부 기자회견에서도 이거 기대보다 못한다는 뭐 또 의견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재정 정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는 이번 조정이 혹시라도 뭐 좀 기회가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또 계속 떨어질 건지에 대해서 재정 정책 중심으로 부양책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느껴졌는데 첫 번째가 증시 부양책. 네. 이건 진짜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막 50 몇 조인가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방법인지도 야 니네 주식 담보로 돈 풀어줄게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증시가 올라간 건 알겠는데 네. 재정은 도대체 어디서는 뭐 12조 뭐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데 이건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되게 불명확한 거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그 괴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월 달은 이 재정 기대하고 이제 그 간극 사이에서 메우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이게 계기가 된 거는 9월 26일 날 정치국 회의라고 그래서 네. 이제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당 수뇌부 회의에서 시 주석이죠, 결국에는. 네. 시 주석이 재정을 좀 필요한데 꼭 쓸 거고 재정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8월에 저희가 상하이 탐방 갔을 때도 그렇지만 채권 시장은 막 기세 등등하고 과열이고 막 재정 정책 하나도 안 무섭고 이런 식으로 갔었고 네. 이제 주식 쪽에서 절망적이라고 느꼈던 거는 통화 완화 정책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게 방어 개념이고 실제 돈이 잘 안 도니까 중국은 결국 재정 정책이 필요한데 네. 올해 10월 달까지도 재정 정책을 세게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불을 지핀 거는 9월 26일 날 정치국 회의에서 재정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네. 이제 구멍난 재정을 메꾸겠다는 추경 기대를 높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10월 하순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날짜가 결정이 돼서 아마
10월 말일쯤에 하게 될 전인대 상임이라는 자리에서 네. 추경을 저희가 이제 기다리는 와중에 시장에 이제 각종 루머에서는 네. 이게 바축카포식으로 뭐 10조 RMB를 푼다, 뭐 얼마를 푼다가 이제 이제 어떤 언급이 되면서 네. 결국엔 증시 부양으로 1차적으로 뜬 건데 그 과정에서 재정까지 뭐가 세게 나온다는 기대감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제 저희도 뭐 계속 내용을 돌리고 있지만 이제 시장이 아직은 결국에는 그 시간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외국인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어쨌건 중국의 재정 정책 스타일도 방향은 전환을 했고 이번에 전환하는 어떤 규모가 한 4, 5년에 한 번 정도의 강도, 그러니까 뭐 진짜 한 1, 2년 안에 잠깐 메우려고 하는 정책 수준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하기에도 중국 경기 상황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4, 5년 정도의 전환으로 주식 쪽에서는 해석은 하는데 문제는 실제 그 지표를 밝히질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실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니, 네. 기사로는 뭐 몇 조 위안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재정 정책의 규모는 없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안 나온 셈이고요. 아예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뉴스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추정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메워야 되고 네. 또 어용 학자들이 또 밝힌 금액이나 네. 추천한 금액들이 있는데 저희가 추정은 다 가능은 해요. 이제 구둘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기자회견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재정 정책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중국은 내수주 그러니까 내수 경기 그리고 내수주 로테이션이 화두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중국이 내수주가 안 됐기 때문에 내수주가 간다고 가정을 하면 국내에도 영향이 조금 낙수효과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재정 안 쓰고 이런 형태로 또 오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좀 무관하게 저희 국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좀 꼭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9페이지 잠깐 제가 장표 좀 띄워주시면은 네. 그 왼쪽에 이번에 10월 12일 날 재정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26일 날 정치국 회의까지 같이 이제 혼합해서 좀 평가를 드리면 확실히 중앙정부가 이제 곳간을 좀 열고 재정 적자를 일으켜서 이제 추경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제 기존에 좀 안 했었던 조치들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성심성의껏 했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냐면 일단 뭐 특별국채라는 걸 발행을 해서 이제 대형은행들의 자본 인젝션, 그러니까 자본 확충을 하겠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금 사실상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일단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네. 워크아웃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기존 부채를 차환해주는 정책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계시는 민생 보장을 위한 보조금 정책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두로 이렇게 남긴 거죠. 중앙정부가 이거 외에도 절대 이것만이 아니고 레버리징 여력이 추가적으로 있고 추가적으로 여력이 있어 라고만 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냥 그날 당일날 네. 재정부니까 우리 지금 기재부잖아요. 그래서 뭐 2조 3조 액수를 좀 밝혀주면 좋은데 일단 네. 제가 좀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면 재정부가 세게 본인들이 얼마 하겠다고 지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정부 부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네.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국회는 전인대고 네. 전인대 상임이라는 자리는 3월에 보통 하지만 네. 10월에는 이제 대표들만 모여서 이제 추경을 할 때 이제 연말에 이제 구멍난 재정 수입이 있거나 하면 네. 메우는 이제 자리가 있는데 이제 그거 앞두고 거기까지 지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 블라인드로 네. 이제 올린 거고 이제 10월 하순이든 뭐 11월 초든 열리는 이 자리에서 이제 액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얼마를 할 것 같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장표 띄워주신 거에 오른쪽 상단은 부분이 이제 되는데요. 그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그 부족한 그 세수를 좀 메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출을 해야 될 쪽은 꼭 지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중국이 3년 동안 부동산도 안 좋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아지면서 세수가 안 좋아지면서 이 구멍난 세수를 연말에 어떻게 대응했냐면 추경을 하는 방식이 있고 지출을 그냥 줄여서 수지를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은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도 더 줄이고 네. 써야 될 걸 더 줄이는 형태로 갔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췄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내용이 바뀐 게 메우겠다는 건 결국에 추경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얼마가 부족한지 저희가 역산을 해보면 올해 대략적으로 중국 GDP의 한 2.5% 해당하는 한 2.8조 위안 정도가 부족합니다. 네. 중국에서 어떤 금액을 보실 때
GDP가 110조 RMB 정도 되니까 네. 항상 GDP 1%면 1조 위안 정도 언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조 위안이 넘으면 규모가 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GDP의 2.5%인 한 2.8조 RMB 정도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추경 규모는 시장에서 볼 때 2조 RMB 이상을 해줘야 되는 게 현재 기대치입니다. 근데 일단 12일 날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순서 어기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순서 어기는 거는 과감하게 안 하고 네. 금액을 밝히지 않았고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은 오히려 경계감이 좀 풀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또 내려간다든지 형태가 발생을 했고 주식은 또 이제 올려놓고 이제 빼는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톤으로 보면 네. 구멍난 그 수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2조 RMB까지는 이번 하순이나 그 전인의 네.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공개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11월하고 12월 이제 앞두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재정 적자율을 얼마를 할 건지도 좀 밝혀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매년 네. 공식적으로는 재정 적자율을 GDP 대비 3%를 항상 상단으로 두고 네. 더 레버리징을 안 했었는데 네. 내년은 솔직히 상황상 뭐 4% 5%를 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재정 적자가. 네. 그래서 아마 재정 적자율을 추가적으로 또 확대하는 이벤트들도 이제 11월에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바축카포 발사해놓고 이렇게 이제 됐지 하는 게 아니고 누적해가는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느끼는 그 어떤 조바심이나 네. 그 어떤 걱정 대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아쉽긴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방향 전환 자체는 이제 확실해 보이고 몇 년을 땡겨올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매년 이렇게 그냥 누더기식으로 메우는 게 아니고 이제 확고하게 그냥 2조, 3조 RMB씩 매년 추경을 앞으로 뭐 3년 동안 한다든지 네. 이런 형태의 이제 톤은 11월, 12월에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중국을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 이제 연말에 있을 첫 번째 추경 네. 관련돼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10일쯤에 이제 연말 회의 중에 경제 공작 회의라는 회의가 네, 있습니다. 이 회의가 이제 결국에 내년에 재정 적자율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액수가 과감해 보인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 중국이 어느 정도 연착륙하고 내수주가 갈 수 있는 환경은 재정이 확실히 좀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GDP 대비 뭐 3 아래로 재정 적자 규모를 유지하다가 내년에는 뭐 4, 5% 가도록 뭐 이상하지 않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대략 그 금액이 예를 들면 GDP가 얼마 정도 되죠? GDP가 아까 110조 정도, 110조 그러니까 올해 끝나면 위안. 115조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한 5조 내지 6조 위안까지도 네, 해도 네, 뭐 큰 문제 없는 상황인 네, 거죠. 네, 네, 그럼 그 돈이 재정 적자를 그렇게 한다는 건 이제 채권으로 발행한다는 걸 테고 그렇죠. 그 채권이 풀리면 5조 위안만 해도 한 얼마입니까? 한 200 곱하면 하나로 치면은 1000조? 거의 900조에서 1000조 정도 그렇죠. 되는 1000조 금액이죠. 정도가 네네.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럼 기존에 나오던 게 한 600조라고 치고 네, 한 400조 정도가 추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것이 채권 시장에 뭐 주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 충격이 되는 건데 네. 저희가 그 중국을 보실 때 되게 생소하지만 중국 국채 금리를 꼭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게 네. 중국 국채 금리가 지금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채권 금리가 계속 빠진 이유는 네. 뭐 자금 수요도 안 네. 좋고 부동산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가 8월 달에 채권 매니저들 만났을 때 현지요. 네. 너무 과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운용할 채권이. 자산이 없으니까 네. 은행들이 다 장기채를 땡겨가서 10년, 30년물이 2%대까지 빠지니까 채권이 사고 싶어도 없는 상태였군요. 네, 막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었던 거죠. 네, 예금은 그래요. 엄청나게 쌓여 있고 운용은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장기 금리가 이제 오를 거란 걱정은 항상 하고 있는데 네. 경기는 나쁘고 재정 정책은 최소한 9월 달까지는 별로 쓰질 않으니까 중앙 정부가 이제 국간을 열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계속 신나게 빠진 거죠. 빠져놓고 보니까 채권 가격이 너무 버블이 끼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도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였냐면 이번 10월 달에 추경이 혹시라도 세면 정프로님 얘기한 대로 이제 국채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느는 거니까 네네네. 이걸 결국엔 또 은행이 사줘야 되거든요. 네. 은행이 사거나 인민은행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물량 부담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네. 공포가 심하진 않은데 이번에 그 9월 하순에 중국 증시가 도깨비같이 막 급등했을 네. 때 네. 채권 시장은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랐거든요. 네. 그게 다 결국에는 재정 정책 기대감이고 진짜로 만약에 재정 정책이 두려우면 앞으로 채권 금리가 이제 하락을 멈추겠죠. 네. 혹은 네. 오를 텐데 현재 분위기로 볼 때는 채권 쪽에서도 그래도 바축카퍼는 아닌 것 같다라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주식 쪽에서는 일단 한번 올려놨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보니까 채권 금리 하락과 함께 다시 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아까 그 GDP의 4%다 5%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항상 중국의 재정 정책을 평가할 때는 이제 포괄적인 재정 적자, 그러니까 광의의 재정 적자 같은 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장표 잠깐 다시 띄워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왼쪽에 하단에 지금 보시는 중국의 광의 재정 적자율은 거의 뭐 GDP 대비 저희가 뭐 10%가 넘는 수준을 저희가 추정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공식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로 설정을 매년 해놓는데 네. 계속 그 더해지는 액수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국채라고 그래서 이제 정부 명의로 이제 발행하는 액수가 매년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지방 정부에게 네. 지방 정부가 이제 신불자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지방 정부 또 특수채를 매년 한 3, 4조 RMB 정도 네.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거저거 더하면 이제 GDP 대비 8%, 9%, 10%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아예 지금 그 기대로는 3에서 한 4%를 더 높여서 거의 15%까지 네. 재정 적자율을 가져갈 가능성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 보통 이 광의 재정 적자율이 어떤 지표냐면 올라가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나 상장기업 ROE 같은 것들이 후행적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관련해서 재정을 잘 쓰면 확장을 할 때는 네. 이제 실적도 다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중국이 3년 연속으로 실적이 지금 내려가 있고 네. 네. 이제 생산자 물가도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적자율이 확대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 이제 기대감은 극히 낮아지는 거고 지금 분위기가 확인은 다 안 됐지만 연말에 확정이 되면 네. 내년 거와 내후년 거를 시장이 땡겨오려고 하는 게 이제 광의 재정 적자율 같은 이런 재정 정책의 어떤 기대치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정리를 해보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추경으로 확대를 해서 재정을 푸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10월 말에 있는 전인대 상임위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대략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돈을 어디에 쓸지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도 네네네. 중국에서 어디가 좋아지는지, 뭐 소비가 좋아지는 건지, 부동산이 좋아져서 가전을 사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액수도 중요한데 네. 또 내용도 봐야 되죠. 네네. 예를 들면 작년에도 1조 RMB 정도 특별국채를 찍었었어요. 네. 추경을 하면서. 근데 그것도 그냥 다 수혜 복구하거나 빚 갚는 데 썼고 아. 그러니까 올해도 예를 들어 뭐 2, 3조 추경했는데 네. 그 돈 뭐 별로 저희한테는 영향이 없는 네. 뭐 그런 거라면 좀 문제가 있겠죠. 저희가 지금 예상하건데 한 2조 RMB 이상의 금액이 이제 추경이 된다면 특별국채를 발행한다면 네. 1조 RMB 정도는 아마도 은행 쪽 자본 확충을 통해서 대출 푸는 쪽으로 갈 거고 그거는 네. 뭐 간접적인 영향이 되고 시장이 기대하는 소비나 민생 관련 지원금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은 인프라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그래요? 투자나 기초공사 무슨 기초 인프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내용에 이제 2조 RMB 중에 절반 이상은 네. 기본적으로 뭐 소비 지원금이나 이제 일부 정부가 좀 꺼렸던 게 보조금인데 네. 관련해서 좀 배정이 되고 또 지방 정부에게 좀 이전을 시켜서 일부 이제 뭐 내구재를 살 때 이제 하는 이관신 같은 네. 정책이나 이런 쪽에 좀 사용할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재고 미분양 재고 이런 걸 매수를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부동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기초 인프라 투자나 정부 투자 관련은 아닐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중국이 철도 짓고 도로 짓고 하면서 막 부양을 엄청 했었는데 네. 지금 금액들은 소비에 좀 더 특화되고 대중 소비나 네. 부동산 쪽 살리기에 좀 더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요. 근데 아쉽게도 그 2조 RMB 얼마나 된다고 지금 부동산이 저렇게 나쁜데 네. 재고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사실 뭐 지금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오병이어 기족도 아니고 이게 뭐 어디를 뭐 이렇게 쓸 데가 많지 않냐 그러시는데 일단 시작은 소비나 민생 쪽에 좀 맞춰진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좀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중국이 그 보조금이나 쿠폰 이런 걸 좀 꺼렸던 이유가 네. 어차피 주면 다 저금한다. 뭐 별로 영향이 없다. 그리고 네. 미국식으로 우리는 안 한다 이런 거였는데 좀 내려놓은 거죠. 사실 그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 보자면은 네.
네. 재정을 뭐 어마어마하게 더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 변화는 충분히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시장의 뭐 어떤 기대치하고 간극은 좀 유지되는 것 같고요. 지출 내용은 대중 소비.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저희 전자상거래나 네. 기본적인 필수 소비재, 뭐 음식료, 화장품, 혹은 핸드셋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수혜 쪽에 좀 가깝지 않나라고 재정을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일 소비 한번 터질 때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곧 11월 11일 광군제. 네네네. 그때 이제 보면 가장 얼마나 이제 소비가 터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지금부터 무슨 세일 해갖고 조금씩 뭐 하는 분위기는 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네, 이미 태핑 시작됐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현재 분위기를 살짝 보면 소비가 올해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감이 좀 올 거 아닙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알기는 좀 너무 이른가요? 지금 소비는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Q는 나오지만 P가 안 나오는 아주 뭐 극심한 가격 경쟁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애석하게도 중국 소비 지표가 턴을 한다는 시점은 이번 광군제는 일종의 어떤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 끔찍하게 이제 가격 경쟁을 하고 Q 쪽을 이제 유발하는, 그러니까 물량 위주로만 갔던 전략이 이번에 좀 가격을 올린 하우스가 있다든지 네. 제품들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PQ가 는다든지를 어느 정도 이제 사실상 맛배기를 보는 거고요. 내년에 그러면 이 정도면 소비가 바닥이니까 네. 어느 정도 오르겠다 정도를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뭐 어떤 그 좋아질 기대가 더 큰 건지를 보는 거가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 소비는 그 정도로 지금 안 좋고요. 역자산 효과가 너무 커서 네. 부동산 경기에 노출도가 많았던 중국의 큰 대도시들이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소비라는 게 올라오는 탄력 자체는 더딜 수밖에 없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소비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네. 내수주를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 어쨌건 트럼프가 혹시 됐다고 가정했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세나 이런 걸 감안하면 사실 중국의 수출주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 제조기업들이나 네. 해외 기업은 쉽지 않고 국내 내수로 돌아야 되는데 가격은 많이 지금 주식은 빠져 있고 수급도 좀 빈 상태에서 소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가 낮은 상태에서 네. 이제 올라오게 되는 과정이 진행될 때 내수주가 좀 더 재정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컨셉이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11월 광군제도 태핑 정도지 저희가 아주 크게 기대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게 우리가 시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재정을 맞아요. 풀는 네. 금액은 10월 말. 네.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연말에 우리 네. 그 경제공작회의 같은 거. 네. 네. 그러면 이게 실제 소비에 그 재정이 투입되는 시점은 내년이란 얘기인데. 그쵸. 그럼 이번 11월 11일에 있는 광군제도 사실 여기에 그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부분과 심리라는 부분과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어느 정도 하단을 높여놨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보는 거고요. 그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단을 형성을 하는지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미래를 어쨌건 내년을 그렇죠. 땡겨오는 거기 네. 때문에 3년 밑에까지 떨어진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뭐 이번에 1차로 좀 올려놨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현실하고 기대 간극 사이에서 그래도 이건 방향이 네. 내년 내후년에 그렇죠. 재정을 땡겨오면 이제 우상향할 수 있다 정도를 땡기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수주나 소비 쪽을 보시는 게 맞긴 하고요. 네. 국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번에 재정 스케줄이나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이 빠지는지 아닌지 보시면서 네. 고민을 하셔도 시간도 있고 기본적으로 조금 좀 지켜보실 이벤트가 11월까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양보다 가격이라고, 그러니까 Q보다 P라고 하셨잖아요. 네. P를 보려면 PPI 같은 거 미리 보면 네. 대충 그 소비자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PPI는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고 최근에도 동향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그 수요에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반영이 인상이 안 되고 있죠. 근데 네. 이제 더 선행 지표가 광군제 이런 개별 기업들이나 그게 더 선행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선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거 본 다음에 그러면 네. PPI 올라가는 거나 이런 걸 네. 볼 수 있겠군요. 네, 소비재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기업들의 동향을 보는 게 좀 네. 더 선행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물가는 후행해서 어차피 빠지고 있고 연말까지도 물가 크게 못 오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정책이 이렇게 나왔으니 네. 그러면 2% 정도 성장한 중국 소매 판매가 네. 내년에 성장률에 준하는 뭐 4~5%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갑절로 올라가는 수준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더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네. 재정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내년을 땡겨올 거냐 말 거냐의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뭘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지, 네, 중국의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소비가 어떻게 좀 나올지를 미리 좀 잘 저희에게 네. 방향을 주신 것 같네요.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중국 쪽은 저는 이제 큰 기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김경환 연구위원님하고 중국 출장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요. 아이 그거는 뭐 쉽지 않죠. 쉽지 김경환 않겠죠. 위원님과 함께 가려면 뭐 네. 얼마나 그좀 표 사놓고는 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요, 저랑 가면 너무 공부만 하실 거라 재미없으실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